예, 이어서 종목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전자공시 나온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디가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3개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텍, 덕산, 테코피아, DY, PNF까지 있는데요. 심텍부터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확실히 이쪽 그 패키지 기판이 굉장히 호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설비 투자 공시가 나왔는데 이제 1,071억 정도 되는 자기 자본의 무려 30% 가까이 되는 큰 금액을 이번에 이제 투자한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들어가는 그 기판 이제 그 플립칩 CSP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데, 이게 종류가 좀 사실 여러 가지 있어요. 플립칩, 뭐 BJ 기판도 있고 한데, 이제 BJ 같은 경우 좀 큰 기판 있잖아요. 뭐 서버용 PC라든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 CSP 기판 같은 게 좀 소형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폰 이런데 이제 들어가는 그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마디로 이쪽 시장에서 이제 심텍이 가장 좀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워낙 지금 이런 이제 하이엔드 굉장히 고사양 기판 수요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해서 기판 이제 투자를 좀 단행을 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제 그 하이엔드급의 이 고다층 기판 비중이 한 6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한 매출액 1,200억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경쟁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큰 기판 있잖아요. BJ 기판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대덕전자라든가 삼성전기도 이번에 뭐 그쪽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동안 심텍은 이제 CSP 분야로 계속 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게 좀 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률도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사실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동안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여전히 PER 9배밖에 안 될 정도로 그 실적 상승이 워낙 좀 가파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은 저는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좀 안 좋아서 좀 쉬어가겠지만, 좀 이렇게 당분간 조정은 좀 나오겠지만, 그걸 좀 이용해서 오히려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업황이 좋으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릴 때도 심텍 같은 경우에 계속 우상향을 보여줬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설비 투자 소식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장에서 6.45% 급락을 했는데, 저희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자리에서 항상 하는 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기 자본 대비했을 때 이렇게 크게 설비 투자를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 하잖아요. 한번 심텍에 대해서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긍정적으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이것도 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 덕산 테코피아가 원래 그 OLED하고요, 이제 그 반도체에 들어간 소재 만드는 기업이에요. 원래 이제 그래서 OLED 업황 좋을 때 한번 올라갔었고, 특히 이제 그 덕산그룹이 이쪽 OLED 그 소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덕산 네오룩스. 이제 그런 쪽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좋고 반도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 이제 증착 소재 같은 것도 만들어서 계속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OLED 반도체 뭐 우리가 다 알지만 굉장히 업황이 좋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덕산 테코피아가 이번에 그 500억 규모,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한 31% 정도 되거든요. 큰 돈을 들여서 2차 전지 그 전액 첨가제 시설 투자를 이제 합니다. 첨가제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2차 전지 하면 보통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4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전액에 들어가는 첨가제예요, 첨가제. 그러니까 전액의 성능을 좀 높여주는 건데, 첨보가 이제 그런 산업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회사가 VC라든가 FEC라는 이제 그 용어가 있는데, 요거를 통한 이제 전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첨가제 한 종류인데 전지의 수명을 향상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전지를 좀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그 소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첨가제 이번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연 1,500톤 정도의 그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판가가 워낙 지금 2차 전지도 사실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판가가 1년 동안 20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좀 공급이 부족하니까 지금 결국엔 또 500억 들여가지고 설비 투자 공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만들면 만들수록 돈은 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향후에 연간 한 700억 정도, 지금 매출액이 한 그 정도 되는데 그 700억이 더 플러스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추가 증설 가능성도 높고, 이 시장에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고객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덕산 테코피아는 올해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면서 OLED랑 반도체까지 같이 하는 이런 경우가 사실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설비 투자까지 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수록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자공시를 보면서 우리가 좀 그 계속 공부를 하고 기업을 발굴하면 좋은 게 전자공시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숫자가 그대로 찍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은 좀 이런 급락장에서 오히려 이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좀 조정이 더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좀 담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지난 연말과 올해 초까지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종군들은 덕산 테코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DYPNF에 대해서는 좀 포인트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이거 아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규모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거 큽니다. 지금 1659억 원 규모인데 이게 매출액의 88%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서프라이즈한 공시가 하나 떴는데 PCS 공급 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이게 PCS가 뭐냐면은 이렇게 석유화학 공장 같은 데나 아니면 이제 2차전지 공장 같은 데서 뭐 양극재 같은 소재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석유화학도 여러 가지 그 이렇게 뭐 이 2차전지 석유화학을 이용해 가지고 뭐 에틸렌도 만들고 다양한 소재들을 만들 텐데 그런 소재를 만들 때 이 가루 형태로 분말 형태로 이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 분말을 이제 적재적소에 공정에 뿌려줘야 돼요. 근데 그 분체 이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송시키는. 네. 그러니까 아마 한번 유튜브 검색하시면 좀 더 명확할 텐데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 파이프라인 통해서 아무튼 가루 같은 걸 뿌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보내준다, 이송한다 그런 건데 그럼 주로 어디에 쓰이겠어요? 석유화학 공장이나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이제 배터리 공장 이런 데 많이 쓰이는데 이번에 아마 그 공급 계약을 맺은 데는 DLENC로 추정이 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DLENC가 연말에 러시아 우스트 루가 지역의 그 발티가스 화학 프로젝트 하나 수주받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폴리에틸렌을 만드는 이제 설비인데 그게 이제 연간 한 300만 톤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도 당연히 PCS 장비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주를 따낸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회사가 DYPNF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원래는 이제 본업은 이런 플랜트 쪽인데 플랜트가 아니라 최근에 그 코스모신 소재 쪽으로 그 니켈 코발트 망가 양극재 있잖아요. 네. 양극재 이송 설비도 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덕산테코피아랑 좀 비슷한 거죠. 네. 점점 확장을 하는 거죠, 본업을. 근데 물론 지금 이번에 이제 본업에서 엄청난 매출을 따냈는데 이게 다 결국엔 실적으로 잡히니까 DYPNF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LNC 뭐 말이 나왔으니까 얘긴데 참 시장 심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 건물 좀 이렇게 흔들리니까 주가가 네, 그냥 맞아요. 폭락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좀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뭐 건설주들도 지금은 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플러스 알파로 건설주에 대해서 특히 DLENC에 대해서 또 투자 의견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한번 마음도 약간은 좀 안심이 됩니다. 세 가지 종목과 건설주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시장 전반에 대해서 워낙 좀 힘든 상황이죠. FMC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 얘기부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흔들리면서 이제 조정장 얘기가 본격적으로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FMC에서 또 어떤 스탠스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충격이 있을 수 있고 또 혹자는 FMC 지나면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라고 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FMC가 좀 지나야 뭔가 좀 그래도 불확실성이 하나라도 해소가 되는 거니까 뭐. 전망이라도 좀 하고 예. 그러니까 아마 26일 날 연준 의장이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거예요.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FOMC 전에는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도 아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연준 의장이 선을 긋겠죠. 뭐 3번인지 4번인지 아니면 뭐 양적 긴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번에 0.5% 올리겠다 뭐 별 얘기들이 난무하는데 확실한 이제 선을 그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시장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장은 뭐 올해 4번 뭐 한 번에 0.5% 이것까지 막 너무 걱정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그 정도까지 긴축을 해야 되나 좀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다고 경기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네. 연준 의장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긴축 강도가 현실적으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시장은 지금 그럴까 봐 굉장히 좀 조바심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작년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작년 10월, 11월에 급락할 때 미국은 급등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간격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그냥 간격이 좁혀져 버렸어요. 오히려 나스닥이 고점에서 16% 빠졌고 우리 한국이 그때 11월 달에 저점 찍을 때가 2,800이었잖아요. 네. 기억하시겠죠? 근데 지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저점에서 큰 변동은 사실 없었는데 올라갔다 내려오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나스닥이 무려 한 16% 폭락을 네. 해버렸기 때문에
뒤늦게 지금 미국 증시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그런 뭐 긴축에 따른 리스크들이 미국 증시에도 충분히 좀 반영은 됐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뭐 이제 난 도망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미국도 제가 뭐 미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도 좀 최근에 이렇게 기업들 보니까 실적이 적자거나 그냥 성장만 했던 기업들은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난 게 많아요. 네. 근데 코카콜라, 뭐 프록터앤갬블 같은 이런 좀 우리 흔히 말하는 가치주라 그러죠. 네. 그 기업들은 올라가요. 반대로 가격 전가가 가능한. 그래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실 때도 지금은 이제 너무 꿈을 보는 것보다는 현실에서 좀 돈을 버는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한 국면에 있다. 요건 좀 참고하셔서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와 또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좀 대응 전략을 짜야 될지까지 들어봤는데요. 역시 같은 목요일에 국내 증시에서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합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증거금 환불은 들어왔고 27일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수급 리스크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뭐 이게 2월 초까지는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너무 큰 규모고 이게 네. 100조라는 게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일날 상장할 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지수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 코스피 지수에. 그리고 아마 2월 9일경에 그때 옵션 만기일에 코스피 200까지 편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패시브 펀드라고 그러죠. 뭐 그렇죠. ETF나 이런 데서 막 담으려는 걸 수요들이 나오고 다른 걸 또 팔아버리고 특히 삼성전자가 피해를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이닉스 이런 네. 기업들을. 그래서 그런 좀 변동성 때문에 지수가 우리가 어디로 튈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냥 이 기업들의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수급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런 하락이 만약에 그런 변동성이 나온다면 거기에 공포에 오히려 맞서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뭐 하락을 한다. 그럼 그걸 도망갈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매수로 맞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쨌든 2월 초가 좀 지나면 진정된 이슈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일 걱정되는 거는 어쨌든 지금 미국의 긴축이에요. 근데 네. 이 모든 이유는 물가 상승 때문이고 그 물가 상승의 이유는 연준도 얘기했지만 공급망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긴 건데 그러면 이걸 풀 수 있는 방법, 결자 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코로나19에서 조금씩 뭔가가 진전이 돼야 돼요. 경제가 정상화되는. 네. 그래서 오미크론 변수가 좀 완화되고 정점을 찍고 지금도 확진자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2월, 3월을 지나면서 조금 이게 누그러진다면 당연히 증시는 또 그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뭐 오미크론 또 아니면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하면 시장이 계속 장기적으로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회복하기가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점점 오미크론을 마지막으로 해서 시장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면 네. 하반기는 분명히 경기 모멘텀이 그럼 발생해가지고 금리를 올려도요 증시가 굉장히 레벨업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경기는 위축되는데 금리만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굉장히 네.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시점에서 바뀌느냐는 코로나19에서가 얼마나 빨리 좀 회복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저도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면밀히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전략은 이제 와서 뭐 비중 축소가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뭐 주변에 저도 주말에 이제 아시는 분들 뭐 좀 크게 운영하신 분들한테도 전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하는 얘기가 뭐 방법 있냐? 그냥 뭐 버티자 앞에 그렇죠. 그자 네. 있잖아요. 그냥 방법 없다 나도. 네. 근데 다만 그건 하겠대요. 교체는 좀 하고 싶다. 아, 예, 그래서 좀 더 나은 기업으로 월요일 날 좀 일부 바꿀 의지들은 있는데 현금 늘릴 생각은 전혀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존중하면서 버티자. 네. 그래요. 지금으로서는 비중 축소보다는 좀 교체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면 키포인트는 경기 정상화가 언제 어떻게 될 것이며, 인플레에 대한 우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연준의 속도를 과연 우리 예상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포인트들인데, 그러면 이것들을 봤을 때 올해 전반적인 투자 전망이나 아니면 업종군들을 어떻게 추릴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냥 간단히 한 4개만 뭐 그냥 짧게 좀 트렌드로 좀 맞게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그러니까 한 3개. 2022년 트렌드는 저는 일단은 그 인플레이션하고 이거는 뭐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공급 부족을 이 지속되니까 그거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의 수혜주들 그다음에 턴어라운드 하는 거. 작년에 너무 올랐던 기업들은 올해 그렇게 성과가 좋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작년에 부진했던 기업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 수혜 업종 가격 전가 가능한 업종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음식료도 지금 가격 올리기 시작했고 특히 라면 같은 거 괜찮고요. 은행, 보험, 금리 인상 수혜주죠. 그 다음에 정유, 철강주는 뭐 원자재 가격 올리면 바로 지금 가격 전가 가능하니까 네. 이런 기업들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급이 부족하면 설비 투자가 들어가요. 그런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들이 바로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아까 덕산테크노피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요새 건설주 안 좋지만 그래도 공급 부족합니다. 이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자재 좋을 수밖에 없고 조선도 지금 저는 마찬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배가 LNG선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설비 투자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하나의 예시예요. 이 기업들이 그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 작년에 좀 안 좋았는데 하나솔루션, 롯데정보통신, 고려아연 특히 이 중에 이제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올해 양극재 생산도 한다고 네. 하니까 그 동박 생산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면에서 작년에 부진했지만 올해 뭔가 좀 성과가 나올 만한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턴어라운드. 그래서 이런 쪽에 포커스를 한번 맞추셔가지고 이 안에서 개별 기업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피킹을 하시고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전자공시가 참 좋아요. 네. 공시 보시면서 거기서 어떤 기업이 또 수주 받고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또 의외로 쉽게 또 해답이 찾아지고 제가 뭐 작년에도 우리 저 김영래 앵커랑 그 가을에 방송하면서 왜 이렇게 대부마건 혜택 계속 수주 나올까 참 네. 의아했는데 주가가 네. 안 갔어요. 한 2달 동안 저도 왜 안 간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한 번 터지니까. 그냥 갑자기 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주 받는 게 그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몰랐던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또 찾으시면 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증시 유망 업종과 또 종목군까지 한번 이렇게 예시를 들어줬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네. 아니 제가 주말에 어떤 이제 메시지를 받았는데 네네. 좀 이렇게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 저를 저희 사칭한 메시지가 또 채팅창에서도 계속 네. 올라오고 있어서 예, 직접 저는 이제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유료로 리딩방을 운영을 할 수도 없고 불법입니다. 불법이니까 저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만 여러분들한테 정보 같은 걸 제공해 드리니까 그런 리딩방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예. 아시겠지만 저는 주식 투자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사칭한 그런 사기 문자 조심하시고 저는 그런 뭐 문자나 카톡을 하지 않으니까 좀 다시 한번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예, 주의하시고 불법 리딩방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롱앤코 통해서도 많이 간다고 하는데 저도 안 합니다.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